근데 적성 찾기 방법을 6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적성은 한 가지냐 여러 가지냐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떤 겁니까? 적성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적성이 뭐냐라고 물으면 별로 없어요. 잘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런 얘기 하는 경우는 많아요. 왜냐하면 적성이 뭐냐고 물으면 축구, 노래, 딱 이게 한두 가지가 적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특기라는 말과 오해를 하는 겁니다. 적성이 뭐냐라고 하는 건 특기가 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적성은 여러 가지입니다. 맞죠? 여러 가지를 다 찾자는 것이지 잘하는 것 특기 하나를 찾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대화를 잘한다, 연설을 잘한다, 손 놀리기를 잘한다, 몸 움직이기를 잘한다, 뭐 이렇게 뭐 여덟 가지밖에 안 적었지만 이거 수십 가지를 적을 수 있고 수백 가지도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이겁니다. 평소 하고 싶은 것을 찾자. 평소 하고 싶은 것과 평소 잘하는 것 이것을 합쳐야 적성이기 때문에 맨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감고미 눈을 감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요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하고 좀 멀리 여행도 가고 싶고 우리 아이한테 모두 해보고 싶고 미장원에도 가고 싶고 좀 많이 있겠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찾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뭐냐? 평소 잘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체험해 본 것 중에서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노래 잘하세요? 무슨 노래 잘하세요? 못하시고. 선생님 잘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뭔가 있어. 요리를 잘하거나 무슨 글을 잘 쓰거나 뭐가 다 있어요. 남하거나 뭐 수다를 잘 떠는 것도 다 잘하는 거에 속합니다. 예, 남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나와서 연설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달라요. 오케이. 이렇게 잘하는 것이 뭔지를 쫙 적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하고 싶은 거 쫙 적은 거 하고 내가 여기서 잘하는 거 딱 적은 것이 일치할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를 수 있죠. 오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공통 부분을 찾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딱 적고 잘하는 일을 딱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통 부분을 찾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아이들에게 백지 한 장을 주고 너 하고 싶은 거 써봐. 쫙 써. 그리고 잘하는 거 다 써봐. 쫙 써. 그리고 공통 부분을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적성입니다. 그런데 사명이 묘해서 이거 할 때는 저게 생각 안 나고 저거 쓸 때는 이게 생각이 안 나서 이거 옮겨 써야 되는데 보충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걸 마음대로 보충하게 하십시오. 그게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맞아. 이거 하다 보니까 저 생각도 나고 저거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 더 나가서 오늘 시켰을 때 하고 내일 시켰을 때 하고 1년 후에 시켰을 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하고 싶은 것도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잘하는 일도 주는 건 많지 않지만 자꾸 새로운 부분이 나와 보니까 이런 컴퓨터, 이런 스마트폰,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어렵습니까? 이렇게 간다는 걸 가지고 왜 우리가 못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통 부분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하기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하는 것, 좋아하는 걸 써봐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쓰는 녀석도 있어요. 나쁜 짓 하는 것. 나쁜 짓 하는 걸 좋아한다. 이게 친구들한테 시비 걸고 괴롭히고 욕하는 걸 좋아한다. 힘세고 여성들 희롱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거 쓰는 녀석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자꾸 나 귀찮게 하고 이건 이제 잘한다 이거야. 잘하기까지 하고 싶은 정도가 아니야. 선수야 선수. 이런 것도 이미 써내잖아요. 그것도 무시하지 마라 좀 이렇게 얘기해요.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왜냐하면 일단 그게 자기 발견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탐색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써다 보면 예를 들어 봅시다. 친구들한테 시비도 잘 걸고 여성들 희롱도 잘 하고 한다면 그 안에 이 녀석이 체력이 좋다 하는 사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난 몸 쓰기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 못하고 그저 남 괴롭히는 거 좋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때 코치를 해줍니다. 그때 야 너 몸 쓰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럼 몸 쓰는 거 딴 데 쓰고 안 될까? 뭐 생각하는 거 없어? 네 몸을 써서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성들을 싫어한다. 이 친구가 치달에게 강한 친구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치마력이 좀 있어야 여성들한테도 찝쩍거리지. 그 무뚝뚝한 남자들이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리더십이 있다든가 말재주가 있다든가 뭐 이런 장점들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잘하는 것을 봤더니 게임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게임 잘한다고 얘기하면 기겁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좋아한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적성과는 관련이 없겠죠. 근데 내가 정말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기도라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뭐냐? 진짜 이 친구는 게임 개발자가 되거나 무슨 게임 프로게이머가 되거나 이런 아이가 탄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대학을 갈 때도 컴퓨터 학과를 가든지 어디 소프트웨어 학과를 가든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웃기는 건 너무 좋아하고 많은 시간을 하는데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이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좀 치유를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는 말도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에 정밀하게 더 들어가서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 기재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 노는 것 좋아한다 이런 녀석도 있어. 노는 것 좋아한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다고 하는 거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노는 거 좋다 이가. 논 다음에 뭐 할래? 뭐 하고 싶어? 뭘 잘해?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뭐 노는 것을 무슨 적성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놀지 않을 때 이제 뭘 하겠냐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는 잠자는 거 좋아한다는 친구도 있어요. 많아요. 한 60명 해보면요. 한 10명 한 잠자는 거라고 써요. 그럼 저는 뭐라고 그래? 자라. 지금 당장 자라. 자그리 나서 뭐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너 잘하는 게 뭐냐고 썼는데 잠자는 거 이렇게 쓰는데 얼마나 자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어. 우리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잘했습니다. 그걸 찾자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델포시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고 하는 것인데 저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델포시 신제에 있단 말인데 소크라테스는 되게 상기라는 말을 썼어요. 소크라테스가 의외로 전생을 인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생에 알았던 것을 다시 깨우친다라는 데 뜻을 쓴 날인데 이게 이겁니다. 적성 찾기는 딴 게 아니라 나를 알자는 거예요. 나를 찾자는 거고 나를 깨닫자는 것이고 나를 자각하자는 것이고 나의 길을 가자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자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 그게 자기 탐색이고 자기 발견이고 자성을 자각하자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서 무슨 출세고 돈이며 권력이며 이런 것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존경하는 여러분께서는 적성 찾기에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적성을 다 찾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학창시절에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보셨습니까? 지금도 깨름직하게 해보고 싶다고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있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의외로 잘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적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가 적성 찾기 교육을 하자고 하는 건데 적성 찾기 교육은 적성을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무슨 재주로 아이들의 적성을 찾아줍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귀신도 아니신데. 네? 적성 찾기 교육이란 뭐냐면 청소년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적성을 찾아가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주도적인 적성 찾기입니다. 유태인들의 유명한 말이죠.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뭐예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적성을 찾아주지 말고 적성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1단계, 2단계, 3단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적성 찾기 3단계입니다. 그런데 적성 찾기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적성을 찾았어. 나는 뭘 잘한다, 뭘 하고 싶다를 다 찾았어. 공통 부분을 다 찾았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진로 찾기입니다. 그 진로 찾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내가 이제 대화를 잘한다, 연설을 잘한다, 머리 쓰기를 잘한다, 계산 잘한다, 뭐 여러 가지 썼겠죠. 10개, 20개, 뭐 100개 썼겠죠. 이것들을 이렇게 융합을 하면 직업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진로가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각 수준의, 각 적성의 수준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 축구를 잘 찬다 50점, 분석 평가를 잘한다 90점, 말하기를 즐긴다 50점, 이런 식으로 제일 잘하는 아이를 100점으로 쳤을 때, 예를 들어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할 때
말을 제일 잘하는 아이 100점이라고 할 때 나는 한 50점 정도 돼. 한 7점 정도 돼.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적성을 내가 계속 개발할 환경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저히 난 지방에 있어서 뭐 서울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못하겠다든가 뭐 일시적인 환경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일단 어려운 것은 X표를 쳐서 빼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서 그 적성들을 다양하게 융합하자는 겁니다. 다양하게 융합하자. 이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너무 쉽죠? 거창하게 몇 단계 나온다고 생각하셨지만 너무 간단해. 그래서 이 적성들을 잘 정합하면 뭐가 됩니까? 첫째,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직업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만 생각하는데 적성은 직업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취미생활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그 이외의 활동으로도 모두 적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한 나의 이 적성을 딱 적은 다음에 각 적성이 몇 점짜리냐 그리고 OX 이렇게 쓴 다음에 이 줄긋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놈하고 세 개를 융합하면 뭐 이놈하고 이 다섯 개를 융합하면 뭐 이런 식으로 융합을 시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봅시다. 이 친구가 축구를 잘하는 친구죠? 그렇죠? 그래서 축구공 차는 거 이거는 100점이랑 마찬가지겠지. 그런데 이 사람은 박세웅 선수는 다른 적성은 또 없을까요? 있어야죠.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축구는 젊었을 때 하는 겁니다. 박세웅 선수가 지금도 축구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녀가지고 살겠어요 저거? 못 살겠죠.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은퇴한 후에는 체육 지도자가 된다. 체육 지도자가 되려면 축구공 차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가르치는 재주라든가 연구하는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그 적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 축구 선수나 연예인을 그만둔 사람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중에는 지도자적인 적성이 있어서 체육 지도자나 음악 지도자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사업가가 되거나 연예인이 되거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보세요. 히딩크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축구도 했지만 박세웅 선수만큼 못했어요. 근데 감독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우리나라 대표도 했었어요. 그 옆에 텔레비 배달 나오는 양반. 저 양반도 축구 했어요. 근데 박세웅 선수만큼 잘했어요? 못했지. 근데 뭘 잘해요? 요렇게 말씀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축구 해설가거든요. 축구 당사 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심지어는 뭐 축구공 만드는 공장의 사장님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적성을 융합하면 이런 다양한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적성을 융합하라. 자신의 탁월한 여러 가지 적성을 융합하라. 융합하면 직업 1도 될 수 있고 직업 2도 될 수 있어요. 요새는 완잡이 시대가 아닙니다. 투잡, 쓰리잡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취미나 봉사활동도 어떤 무엇을 하게 될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취미와 봉사활동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취미가 직업이 되고 직업이 취미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서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거 직업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회사가 망해서 없어졌어요. 근데 자기가 취미로 노래를 부르고 다니던 분이 그냥 노래를 그냥 아예 빠져버렸어요. 너 잘하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인생 2막 3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셔서 언젠간 직장을 그만둬야 할 나이가 오겠죠? 55세 그만뒀다. 퇴직금을 2억 받았다. 근데 뭘 할까? 치킨집 할까? 돈 잘 벌린다더라. 해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홀랑 망했어요. 2, 3년 만에 문 닫는 치킨집 많습니다. 왜? 뭘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맨날 그 고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직업을, 새로운 직업을 인생 2막 3막에서 가지고 갈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게 뭐예요? 나의 적성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으란 말이에요. 그걸 찾아서 하면 돈이 많이 벌리든 적게 벌리든 간에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죠. 그런데 자기 적성도 무시하고 그냥 치킨집 했다가 망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다못해 치킨집 하려면 당 목을 비트는 재주라도 있든가 뭐 그런 것도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당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돈 생긴다는 얘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결정 지어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과 취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보세요. 적성 찾기는 적성이 융합되기 전에 기본 소재 단계입니다. 그리고 진로 찾기, 직업 찾기는 적성 찾기 후에 융합을 하라는 겁니다. 융합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성 찾기는 자기 발견의 문제라고 설명하죠. 있느냐 없느냐의 발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로 찾기의 문제는 여러 가지 올터너티브가 나와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어느 것을 고를 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융합을 한 결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일 뿐이지 발견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성 찾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는데요. 참 사사건건 남들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비교합니까? 그러니 쓸데없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이 뭔데? 뭐가 좋은 직장인데? 그래서 이런 망상에 빠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도 비교하지만 농부하고 대통령하고 비교해 봅시다. 대통령 하는 사람 농사지라고 해봐.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대통령은 국민의 모습입니다. 다 이거 적성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의료인, 법조인 좋아하는데 참 이거 좋아하던 시절 다 갔습니다. 또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비교를 엄청 많이 합니다. 도시하고 지방의 차별도 많이 하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런 차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만의 실력과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학벌보다 실력입니다. 많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경찰관이 되게 혼났다고 그래가지고 경찰관 되고 싶다고 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의 적성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기입니다. 그때는 빨리 벗어나도록 하거나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를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적성 찾기와 융합하기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뇌발달 시기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0세부터 3세까지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의 머리통이 이만하다면 그 전체의 사이즈가 늘어납니다. 전두엽, 후두엽,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커가거든요. 그런데 4살, 5, 6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전두엽 부분이 중점적으로 발달한답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많이 발달해야 할 아이는 많이 발달하고 조금 발달해도 조금 발달하고 아무리 더 발달해도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유전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이 앞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6살, 7, 8살이면 측주의 발달이 언어를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배우려고 하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말을 가르치세요. 2살, 3살 때부터 영어 텔레비 앞에 앉힌다고 해서 영어 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포가, 측두엽의 세포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잉 정보가 들어가면 이 머리통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 터져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측두엽 발달로 두정이면 소위 아인슈타인이라는 건데, 과학적인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 잘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이때 확 발달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3살 때부터 수학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후대의 발달은 게 시각을 관장해요. 뭐든지 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사춘기도 생기는 것이고 아이들 사사건건 남들하고 비교하는 나쁜 버릇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를 딱 지나고 나면 절대로 그런 짓도 안 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때까지 성장한 이 각 뇌 부위가 전반적으로 다시 커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고등학교 때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때까지 그 아이의 특성, 적성은 다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은 길다고 말하는데 황영조 선수 결혼식 장면입니다. 요 앞에 줄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접니다. 황 선수는 나한테 사진도 안 갖다 주는데 인터넷에서 쏘돌아다니면서 내가 따놓은 거예요. 박성우 선수, 김연아 선수,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 운동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뭐 해먹고 살죠? 앞으로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던 또 다른 적성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들 중에 앞으로 연예인이 탄생할지 사업가가 탄생할지 체육 지도자가 탄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개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게 강호동 선수, 이 천하장사 할 때거든요. 신부 선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연예인이 될 줄 알겠습니까? 몰랐지. 근데 이 양반이, 이 사람이 천하장사가 텔레비에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재미가 있어. 그래서 텔레비에 자꾸 쓰기 시작한 거야. 본향적인 연예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씨름 선수하고 연인하고 연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성 찾기 프로그램은 일평생 자신의 적성에 맞는 삶을 찾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습관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주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그 탁자들 마음에 드십니까? 색깔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옆에 앉으시는 짝꿍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런 사람 좋아하는 거야. 나는 저런 색깔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나의 특징이고 나의 적성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뭘 좋아하는 인간이야? 뭘 잘하는 인간이야? 그걸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도 모르고 우리 맨날 국어영어 수학만 달달달 외우라고 아이들을 들어볶았습니다. 적성과 교육에 관해서 오늘 더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교육의 기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어영어 수학을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냐?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발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획일적인 지식 암기 교육을 하는 것. 이건 반적성 교육이고 적성 무시 교육이고 인간의 자연권을 파괴하는 것이고 행복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인권 침해고 헌법 위반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부모들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동안에 학벌 때문에 피해자받고 옛날에 공부 못했다고 야단 맞았던 거 그런 것들이 전부 상처가 돼서 자신을 하늘 둘씩 둘 수밖에 안 되는 이 시대에 대학을 안 보내려고 그래? 큰일 나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대학에 관한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부류의 청소년들이 가야 할 존재입니다. 첫째, 학문 연구에 적성이 맞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연구를 해야 할 친구들.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된다든가 연구실 연구자가 된다든가 이런 친구들 무조건 대학교 가야 됩니다. 딴 데 가면 견디지 못합니다. 연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오케이? 또 한 부류는 뭐냐?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취직을 할 수가 없어. 취직하면 큰일 나. 어떤 게 있을까요? 의사다.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남의 배에다 칼 대고 할 수 있을까요? 6년이고 8년이고 더 배워야지. 인턴도 한참 해야 되겠죠. 그래야 자격이 생겨. 그때까지 월급도 못 받아요. 그리고 나서 6년, 7년 후 그때부터 월급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사람들은 가라. 그런 사람들은 대학교 가라 이거. 그 이외의 사람들은 대학교 갈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대학교하고 상관없는 분들입니다. 예? 저 아이고 내가 제일 이뻐요. 나 아직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내가 가수가 되는데 대학교를 왜 갑니까? 그런 인터뷰한 걸 내가 봤어요. 이 사람들 자 이 앞에 첫 번째, 첫째, 둘째는요 아예 그 대학교 딴 대학교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다 때려쳐버려요. 이 사람들이 저 마이크로소프트 만들고 페이스북 만드는 게 하버드 대학 아무 상관이 없어. 하버드에서 가르치는 거 하나도 없어. 자기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그 실력 가지고 그냥 저런 걸 창업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많이 전문가가 되는 길을 갖게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타고난 아이들이 각자가 자기의 길, 마이 웨이를 찾아서 가게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 잔잔하게 여러분 조용하게 한번 외쳐보세요. 마이 웨이, 마이 웨이, 마이 웨이, 마이 웨이. 정말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갈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정말 한 70%의 청소년들 난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친구들에게 정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적인 특허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그냥 로이얼티를 막 팔고 말이죠.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체제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네덜란드 대학 진학률 쳐보세요. 18%가 19% 이렇게 나와요. 스위스 대학 진학률 한번 쳐보세요. 28%, 29%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반성합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